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EMC 영어학원 원장 하세별입니다. 오늘은 좀 간담회 느낌으로 편안하게 어머니들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개원한 지 한 5년 정도 지났고요. 이제 6년 차를 맞이하는데 처음에는 중3 커리큘럼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과외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초육에서 고1까지 해서 내신 대비랑 정시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완성한 게 거의 작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책임지고 중1부터 끌고 갈 수 있다는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입시를 빼고 학원 설명회는 이번이 최초로 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중1, 중2에 재원하는 학생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중학교 1학년 시험은 어떻고 또 2학년 때는 어떻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걸 알려드리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공부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분당 지역이 워낙에 영어 교육이 발달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루트로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육부터는 다 목적이 하나잖아요. 대입으로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간다, 입시 루트를 타시게 되는데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때 너무 과도한 정보를 계속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영어와 중학교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들으셨던 거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게 언어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인풋이 보통 듣기가 되거든요. 또는 읽기가 인풋이 되는데 그걸 아웃풋으로 내는 게 보통은 스피킹 위주로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내과학이나 아니면 영어 교육 쪽 관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그게 맞거든요, 어머니. 습득식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 리스닝이나 스피킹 위주로 가던 교육이 중등으로 가면서 왜 달라지냐면 이제 습득이 아니라 학습인 거죠, 학습.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게 지속이 될 경우 감이나 느낌 위주의 언어를 습득하게 돼요. 이제 본인의 생각만큼의 영어를 보기 때문에 그게 대충 이런 뜻 아닐까 하고 보면 보통 영도나 영유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아이의 생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스피킹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팩트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대로 어느 정도 쭉 읽고 감으로 푸는 연습,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까지는 여기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분석적 사고 기반의 교과학습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본인이 봤던 뭐 대략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여기서 주는 정보가 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단위마다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야 돼요. 시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정이 엄청 많아요. 함정이 많기 때문에 영어를 습득해서 언어를 잘하는 친구와 학습으로 100점을 맞는 친구는 그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단어의 관점 차이도 단어 중심 습득, 그러니까 뭐 영도에서 영영풀이 같은 영어를 쭉 읽기식으로 자기가 체득하는 식에서 이제는 단어를 확장해서 문장 단위로 끊어보고 그리고 해석 위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로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내신 기출경량 들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자들 1학년 대표학과 상관없이 이런 요즘 유형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하는 부분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른 학교더라도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얘가 독해식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독해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문법 범위 자체가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였어요. 근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문법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문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문제집에서 많이 풀었던 유형이니까 쉽게 체크를 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독해가 아니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문법적 용어를 영영풀이로 써놓고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내가 배웠던 말을 생각 없이 훈련식으로 해서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 라이팅 위주로 가고 아이들이 이해를 해서 이걸 내가 분석을 해서 맞는지 판단해서 그걸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순히 여기 문제만 봤을 때는 surprising, boring 이런 ing, pp만 보면 되는데 요 문제로 꼬아놨다는 게 함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이나 외부 지문이 아닌 문법 관련 이런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고 독해 같아 보이지만 고난도 유형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순회는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문제가 길고 조건이 많다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대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성의 있게 시험 문제를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아이들이 조건을 읽어보면 그냥 이 문제인데 조건 때문에 순간 멈칫하겠죠. 그러면 시간을 뺏기고요. 분석력과 적용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보실게요. 내정중 2학년 문제 보시면 make a living, care for 이런 것들은 학교 프린트에서 필기로 주시고 특히 내정중 1, 2학년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학교 이렇게 프린트에 지문이 있는 걸 나눠줘요. 그리고 수업을 직접 하시는 학교도 있겠지만 내정중 작년 같은 경우는 조를 만들고 그 스토리북을 주고 너희끼리 학습해라 한 다음에 그 수업 끝나면 걷거든요. 여기서 내정중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저는 냉정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성취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동사 구 표현들이 실제로 지문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내정중은 100% 지문 변형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대혼란 처음 보는 지문들만 다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단어들이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 외부 지문 짜집기 한 걸 가지고 동반이어로 변형 문제를 출제해서 일단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당연히 운 좋게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라도 애들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식으로 학습을 하고 시간 내내가 변형됐을 때 대처 능력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순회중 방금 보셨던 내정중 문제랑 순회중 2학년 이 문제는 유서 깊은 10년째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회중은 가장 뻔한 유형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무조건 고등학교식으로 나와요. 지문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순서 삽입 문제가 나오거나 낙원중도 마찬가지고 서현, 정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조금 애써서 어렵게 나온다 하는 문제는 전부 다 고등학교 스타일로 요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은 직접 안 내지만 스크램블 어휘가 나갔을 때 몇 번째 단어가 오느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어들이 문법 숨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주요 문법이 수동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 보시면 1번과 5번의 발생 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이즈헬드만 수동태가 가능한 동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단어에 갑자기 능수동태까지 섞여 있으면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문법 무감노트 할 때 동사가 정답일 때는 수일치, 시제, 태를 꼭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당연히 뻔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고 고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앞에서 기출경향을 보고 어머니들께 학습시키실 때 3가지 포인트 잡고 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휘는 문맥이나 품사에 따른 의미, 이게 고등학교 문제로 이어집니다. 문맥이나 품사, 특히 품사 공부 잘 안 하시고 파생어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능률고파 어원편 있죠? 저희는 꼭 커리큘럼에 넣어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구문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에서 2학년 레벨에는 모든 레벨에 이제 구문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문을 빠뜨리고 가면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평에서 문장 길이가 계속 길어지면 애들이 자기가 그냥 보이는 단어를 짜집기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건 최상위권도 마찬가지예요. 중3부터 고3까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쭉 이어서 제가 학생들을 보면 구문이 된 학생들은 고3에서 안 흔들리는데 구문이 안 되고 그냥 느낌으로 쭉 풀었던 학생들은 고2 9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으로 해석하기 안 되고 문장과 글의 핵심 요소,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 서술형도 나중에 모의고사도 다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그리고 학년별 로드맵을 간단히 준비 드렸는데요. 지금 중1 학부모님들이 한 70% 되기 때문에 시험 구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내신부터 세팅을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1과부터 2과 해서 8과까지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과에 문법이 보통 2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과에도 문법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러면 여기 한 세트가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총 문법 4가지가 섞이거든요. 그럼 보통 5형식, 현재 완료, 투부정사, 2형식 동사
얘네들을 안 섞고 그냥 한 개념당 한 문제가 나오면 쉽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개념들이 다 섞이거나 어휘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아이가 교과서 내신 문제집을 푸는데 그 단원의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시험 점수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제 학교 프린트, 여기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에는 보통은 문법 지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휘가 나와요. 어휘. 세 번째가 외부 지문. 그럼 이 문법 프린트는 문법 내용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으로 구성해서 예문들을 다 주시거든요. 그걸 변형하는 게 대표적인 변형 문제. 얘만 달달달 외우고 문제집 푼 다음에 이걸 놓치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서 틀리는 거예요. 순회대정 특히 그렇고요. 정자중, 샛별중, 백현중까지는 여기 단어 부분에서 영양풀이 나오는 것 첫 내신에 놓치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변형되기 쉬운 부분이 이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본문은 사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도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섞여 있으면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요걸 놓쳐서 학교 시험 첫 내신 때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총 4주간 준비할 때 뭐 내신같이 쉬운 걸 왜 4주씩이나 준비하냐? 그럼 이제 이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실게요. 교과서 2단원이니까 한 1, 2주 정도에는 교과서 1, 2과 문법이 같이 들어가요. 여기 교과서에 대한 범위를 다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요거는 처음부터 싹 다 암기를 시켜야 돼요. 암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고, 이 암기하는 거 사실 2시간 정도면 다 외우거든요. 이거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시 문법은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외부 지문. 2주가 끝나고 3주 차에는 뭐 하냐면 문법은 또 복습이 되겠죠. 그럼 보통 한 3번 정도 문법을 복습하고 시험 대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외부 지문에 대한 지문을 새로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2학년 때는 뭐가 어려워지냐? 이렇게 보시면 외부 지문이 나오고 그게 변형된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는 거는 문법에다가 어휘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거 하냐면, 솔직히 이거 그냥 한 2-3명 되는 학교까지 해주는 학원이 없어요. 저희가 이거 기출 모아놓은 타이핑 자료랑 이런 거 이용해서 이때부터 변형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당권에서 워낙에 다 학교 기출 경향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외에도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고등부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 지문에 살짝 문장을 바꿔 패러프레이징해서 다 내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거 학교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똑같이 만들어서 요약문도 내고 문법도 틀리게 해서 바르게 고치시오를 돼요. 그러면 1번 좋은 거는 변형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고등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변형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죠? 문법 부분이 있고 외부 지문 부분이 있다. 얘는 문법의 문장 변형이나 틀린 포인트가 살짝씩 변형이 되는데, 외부 지문은 그냥 모의고사 독해 지문처럼 주는 거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내용 일치, 주제, 세부 내용 파악, 이런 식의 변형 문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풀어보면 또 어디에 도움 되겠어요? 그냥 모의고사를 풀거나 지문을 읽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좀 시간 내에 풀어보면서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판단하면 마지막 4주차 때 안 풀어보는 것보다는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클리닉 진행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가 시작되면 토요일에 2번, 2차례 더 불러서 보충을 해요. 그때는 암기 못한 친구들 집에서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러서 직접 암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문법이 좀 약한 친구들은 문법 저희 녹화 영상이 매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업했던 거 다시 학원에서 듣게 하고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오답 정리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보충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숙제 노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론 노트에는 저희 복습 영상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문법 오답 노트는 아이들이 문장 쓰고 바르게 고쳐보기 연습한 거를 클리닉 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들의 1대1 체크 받게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문독해 연습장은 정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천일문 교재 들어가 있고 쓰작 라이팅 교재 1, 2학년 때 다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구조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주기, 뭐 이런 것들 연습합니다.
이거는 상위권 반도 예외 없이 어려운 문장들은 무조건 분석을 해요. 고3쯤 되면은 문장 길이가 한 5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짜집기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영어를 미리 뭐 중3 때까지 끝내놓자 이런 말씀 하실 때 그 끝내놓는 게 고3 1등급을 끝내놓자가 아니에요. 이런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밑바닥에 디테일을 빈틈을 다 채워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친구들은 나중과도 별로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규반으로 보시면 초육부터 중3까지 저희가 이번에 1등급 로드맵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레벨이 기본 브릿지 심화 있고 중3 때 되면 특목반이 오픈이 되는데 여기 특목반 기준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재원생분들은 지금 심화반이다. 그럼 이 루트를 타시는 거고요. 브릿지반이다 하면 하나씩 낮춰보시면 돼요. 초육 때 같은 경우는 입시 문법 개념 기초 배우실 거고 중1 때 구문과 문법 개수 문제 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들을 헷갈리지 않는지 빈 구멍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2 때는 내신은 당연히 A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그때부터 독해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중2 때 독해학습을 어디서 보실 수 있죠? 항상 학교 시험 범위엔 이유가 있어요. 외부지문, 단어. 그럼 얘를 학교 선생님들이 왜 넣냐? 고등학교 때 독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문 해석이랑 그 독해는 어떤 게 다르냐면 구문 해석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서론부에 약간 미끼를 던지고 본론부의 전개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을 결론에 넣거든요. 물론 고3에 가면 결론을 빼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본론부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가 그게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3 때는 저희가 고3 독해 완성 요거는 심화반 특목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휘 확장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중2 때 독해 놓치는 것과 중3 때 어휘 품사별 예문의 단어 쓰기 이런 거 놓치시면 중학교 때 계속 A 받다가 계속 90점 이상 나오길래 뭐 부족한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학생들이 고1 때 내신이 갑자기 막 3등급씩 나오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한 명 한 명의 애들이 귀하고 진짜 신생아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달려오신 거 저 알기 때문에 진짜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학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오전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